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만에 1.4 밀리언,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을 날린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13억 원을 날린 건 아니고요.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때는 작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투자처를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밴쿠버를 와이프랑 저랑 둘이 놀러 갔는데요. 그날 콘도를 2개를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하나는 랭리에 있는 이런 6층짜리 저층 콘도를 구매했고요. 하나는 포트무디에 있는, 포트무디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장소예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더 그란데라는 고층짜리 콘도를 저희가 유닛 하나를 구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 콘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했냐? 일단 제가 이 번원집을 전에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이거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고 새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콘도를 살 때도 이 번원집을 사는 것과 기준을 같게 해서 접근을 했어요. 새 집, 뷰가 좋고, 그리고 층간소음이나 무슨 주변 소음 같은 거 없는 집, 남양집, 이런 기준을 갖고선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투자자로서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렌트 목적으로 사는 집, 이 집 제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볼게요. 6층짜리 콘도예요. 랭리에는 고층짜리 콘도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는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저층 콘도들만 이렇게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6층짜리 콘도인데 6층짜리 중에서 제가 6층 유닛을 산 거예요. 왜냐? 뷰가 좋기 때문에. 6층은 다른 층보다 창문이 넓었어요. 창문이 넓고 천장이 높았어요. 그래서 뷰가 좋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보통 저층 콘도들은 층간이 콘크리트로 메어져 있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산 집은 특이하게도 층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메어져 있다고 그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적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세입자분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남양집이었어요. 한국분들 남양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남도 살고 싶은 집이다, 이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투자자로서는 일단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싼 집, 가장 저렴한 집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숨은 싼 집, 이런 싼 집을 사서 같은 값의 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2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작은 집, 저렴한 집을 구매하시라. 왜냐면은 저희가 구매한 집은 2베드룸, 2베스룸인데요. 1베드룸, 1베스룸이랑 2베드룸, 2베스룸이랑 실제 구매 가격 차이는 약 한 40% 정도가 날 거예요. 근데 렌트비를 받을 때는 약 30% 정도만 더 차이를 얹어서 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가격은 40%인데 렌트비 차이는 한 30%밖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일즈 센터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팔리는 게 가장 작은 유닛, 가장 싼 유닛이에요. 그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먼저 보고 제일 먼저 구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새 집을 투자처로 보고 사지 마세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새 집이나 조금 연식이 있는 집이나 렌트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동네에 어떤 평수에 대한 시세가 있기 때문에 렌트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구매 가격에 있어서는 새 집과 오래된 집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새 집의 경우에는 GST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GST는 이제 구매 가격의 5%인데요. 이 5%가 상당히 큽니다. 새 집의 경우만 GST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한번 거래됐던 집은 GST를 다시 내지 않아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투자자로서 이제 렌트를 놓으실 때 또 주의하실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렌트를 놓으실 때는. 캐나다는 법이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세입자분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집주인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세요. 크레딧, 두 번째로 페이스톱, 세 번째로는 레퍼런스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레딧은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제 확인하는 데 중요할 테고요. 두 번째로 페이스톱, 세입자분이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레퍼런스, 그 전에 만약에 렌트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집주인과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집주인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셨다면은 렌트비를 제때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입자분들을 만나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운이 따라야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 밀리언, 한국 돈으로 약 13억 원을 투자를 잘못한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왜 이 가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랭리 집 같은 경우에는 6층의 꼭대기층은 52만 불 정도에 계약을 했고요. 이 포트모디 집 같은 경우에는 75만 불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주차장을 따로 구매해야 돼요. 주차장도 따로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GST라는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이거는 구매 금액의 5%. 그리고 Property Transfer Tax라는 것도 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집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가격에 따라 면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75만 불 이하짜리 집에서는 첫 번째 집의 경우에는 Property Transfer Tax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roperty Transfer Tax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몇만 불 되고요. 주차장비가 한 4만 불, 5만 불,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52만 불, 70만 불 합치면은 한 1.4 밀리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제 캐나다에서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박사였습니다.